안녕하세요. 음악 선생님 김희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삼연삼죽이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세 가지 현악기와 세 가지 관악기의 악기 편성인 삼연삼죽은 가야금, 거문고, 향피파, 대금, 중금,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오늘부터는 조선시대 음악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음악책 91쪽 펴고 같이 시작해 볼까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배울 세종대왕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세종대왕은 예술적 분야에서 또한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그중 세종대왕이 절대음감임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흐름을 살펴봐야 이해하기 쉬운데요. 세종대왕이 박연이라는 신하한테 악기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해서 박연이 편경이라는 악기를 제작해서 갖고 온 장면이 이 지음도라는 그림에 지금 그려져 있어요. 이 편경은 돌이 12개 달린 악기인데 각기 다른 음정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그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돌 하나가 음정이 높게 만들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다시 낮춰와라 라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세종대왕이 엄청난 절대음감임을 알 수 있어요. 정말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능과 업적을 갖고 있는 왕이에요. 자, 이제 세종대왕의 에피소드도 들었으니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음악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조선시대는 크게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왜 이렇게 나뉘는지, 전기와 후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선 전기는 1392년부터 1592년까지 200년의 시기를 의미해요. 조선 전기는 특히나 왕들의 업적을 기준으로 수업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절대음감이라고 알려진 세종대왕은 정간보라는 기보법을 직접 창안했어요. 정간보도 만들어진 계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세종대왕이 어느 날 산책을 하다 우물을 보고 그 모양을 본따 칸 안에 국악의 계이름인 율명을 기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정간보 창안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양 최초의 박자를 나타내는 악보라는 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계이름인 율명을 그냥 나열했기 때문에 정확한 박자를 악보로 나타내기 어려운 점을 세종대왕이 직접 해결한 것이죠. 두 번째 세종대왕의 업적은 여밀락이라는 음악을 만든 것이에요. 우리 한번 세종대왕이 만든 음악을 같이 들어볼까요? 여민락은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는 뜻을 가진 음악입니다. 이 곡은 원래 세종의 명을 받아 만들어진 용비어천가 중에서 한문으로 된 용비어천가 중 일부에 곡을 붙여 부르던 성악곡이었습니다. 세종 이후의 전승 과정을 거치면서 악기 편성과 형식이 다른 몇 곡으로 파생되는데요. 오늘날 전해지는 여민락은 여민락, 여민락만, 여민락령, 해령 이렇게 네 곡입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 관현합주 형태의 여민락입니다. 여민락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잔치음악입니다. 관현합주 편성으로 연주되는 여민락에서 각 악기는 어떤 역할을 담당할까요? 자, 다음 세조의 업적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세종이 정간보를 창안했다면 세조는 오음약보라는 기보법을 창안했어요. 오음약보는 한마디로 정간보를 더욱 간략하게 만든 악보인데 네모칸 안에 복잡한 한자로 쓰여진 율명 대신에 1, 2, 3과 같이 음높이를 간략하게 숫자로 표현하는 악보예요.
점점 기보법이 변화하고 있는 점이 보이시죠? 마지막 성종의 업적으로는 악학괴범이라는 책을 편찬했어요. 이 책은 악기, 무용, 음악 등을 총정리한 책으로 조선 전기 대표적인 음악 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듯 조선 전기에는 왕들의 업적 중심으로 음악이 발전하였는데요. 후기에는 전란을 겪으며 신분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서 새로운 음악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어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1592년부터 19세기 말까지를 의미해요. 이 시기에는 정말 다양한 국악곡들이 생겨났는데 계층에 따라 분류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크게 양반들이 즐기던 풍류음악과 서민들이 즐기는 민속음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양반, 즉 선비들이 교양을 갖추기 위해 풍류방에 모여서 즐기던 풍류음악은 악기로 연주하는 영산회상을 비롯해서 성악곡인 가곡가사 시조라는 국악곡들이 탄생했어요. 풍류음악은 양반들이 즐기기 때문에 보통 다양한 악기들로 연주되고 음악도 느긋하고 여유로움이 느껴져요.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매우 느리지만요. 다음 우리 2학기 첫 시간에 도리화가라는 영화에서 마당 앞 장터에서 판소리 공연됐던 거 기억나죠? 이처럼 서민들이 즐기던 음악을 민속음악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판소리뿐만 아니라 잡가, 민요 등도 포함되고요. 기악곡에는 신하위와 산조라는 음악 장르도 있어요. 민속음악은 서민들이 즐기기 때문에 보통 악기 수도 적거나 없을 경우가 많죠. 마지막으로 신하위라는 음악을 감상하고 수업을 마칠 텐데요. 신하위는 무속음악에서 파생된 기악곡이에요. 방금 선생님이 민속음악은 악기 수가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이 신하위는 예외예요. 하지만 표현을 감추거나 숨기는 양반들의 음악보다 자신의 감정을 격렬하게 표현하는 민속음악의 특징을 이 신하위가 고스란히 갖고 있어 그 연주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김영길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절을 겪고 계십니까? 이 와중에 힘이라도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전통음악은 남도 신하입니다. 구조화 속의 조화, 또 혼돈성의 질서라는 그 의미처럼 전체의 음악의 앙상블을 위하여 즉흥으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어느 때보다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충분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를 이겨내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삶일지라도 그저 지나갈 것입니다. 이 음악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내줄 수 있는 유연제 같은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이 음악을 듣고 모두 힘내시고 이겨냅시다, 코로나. 연주자들이 즉흥적으로 서로 다른 선율을 연주하지만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신화위를 잘 감상하였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국악사 시간인 근현대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